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민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가 궁금하세요? 땅부터? 제가 도시 키우는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를 키우는 게임? 네. 네, 네. 핸드폰 안에서 네. 제가 시장이 되어서 네. 막 이런 것도 설치하고 소방서도 도시 계획을 하고 네, 계시는군요. 소방서도 짓고 뭐 경찰서도 와우. 짓고 이런 게임인데 네. 항상 문제가 소방서 경찰서를 세우고 나면은 네. 그 도시 주민들이 항상 공원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공원 아니면은 그런 푸른색 네. 호수 이런 호수, 게 네. 필수적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주변에 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정책들과 관련해서. 우리 양부터 와우. 인천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여기서 깨알 같은 설명 하나 하면 보통 이제 공원, 그 다음에 녹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공원과 녹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아 그래요? 공원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 곳을 생각을 하면 나무가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곳이라 생각하면 되고 녹지는 가로수 같이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 놓은 그런 공간을 녹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자,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네. 기후 대응 도시숲 이런 거 어, 봤는데 네. 이 친구는 왜 공원도 아니고 기후 대응 도시숲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네이밍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요즘 네.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지구가 뜨거워진다라는 얘기는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도시가 콘크리트나 이 아스팔트로 막 덮여 있다 보니까 다른 공간보다는 훨씬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여름에 이 땡볕, 네. 폭염, 이 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충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물이 있는 하천이거나 또 하나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 나무들이 이 온도를 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맑은 공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하자, 가로수를 조성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름을 뭐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뭐 이런 개념으로 새로운 네이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거기에 뭐 특별히 뭐 더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도시에서의 숲의 공원과 녹지의 기능의 핵심이 예전보다는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겠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후 대응 도시숲은 제가 시장으로서 운영하는 도시 주민들은 네. 힐링하기 위한 공간으로 그런 공원을 원하는 것인데 네. 그럼 이건 살짝 그 목적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큰 규모.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즐기고 뭔가를 하려고 힐링을 하려면 면적이 나와야겠죠. 근데 보통 이런 이름, 뭐 기후 대응 도시숲이라는 명칭을 붙는 경우는 되게 좀 좁은 느낌. 사람의 이용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용을 하기에는 조금 좁은 느낌이 있는 공간 또는 사람들로부터 사람이 사는 곳부터 떨어져 있거나 할 때 이 기후변화 뭐 도시숲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짜투리 공간 그냥 방치했는데 네. 이제는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서 숲을 조성하면서 요 숲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성한 거다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하대역 인근에도 아주 작은 길처럼 나와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또 기후 대응 도시숲이 아니라 그렇죠. 바람길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왜 거기는 왜 바람길이고 또 다른 데는 기후 대응 도시? 야, 우리 청취자님들, 우리 앙버터 인천 청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미래에 정말 꿈나무를 넘어서 이제 인천의 도시 설계자로 이름을 올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건 결국 주변에 대한 궁금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인하대학교 옆에 가면 과거에 철길이었던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협계 열차가 다니던 철길이 있었어요. 아, 지금은 수인선 전철은 지하철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상으로 다녔거든. 네. 그러면 이제 지하로 빼면서 위에 공간이 남죠. 근데 밑에는 여전히 철길이 지나가니까 건물을 짓긴 좀 그렇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고, 이게 이제 선으로 쭉, 철길을 보면 선으로 쭉 연결되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바람이 잘 불겠죠. 바로 이 바람이 잘 분다는 얘기는 결국엔 미세먼지가 좀 확산이 돼서 좀 저감이 되는
그 다음에 도시의 온도도 바람을 따라서 낮춰질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때 바람길 숲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의 다른 공간에도 또 이런 그쵸. 도시숲이나 바람길이 많이 있을까요? 수인선 바람길 숲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그보다 앞서서 주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안과 인천을 연결한 철길이 예전에 있었어요. 아, 지금의 인천역이 아니라 과거에 남인천역이라고도 있었거든요. 남인천. 그렇게 연결하는 철길이 하나 있었어요. 아하. 거기는 기능이 꽤 오래전에 폐쇄가 됐어요. 거기도 철길이었던 곳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철길이라고 해봐야 폭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한 10m 정도밖에 안 되겠죠. 네. 그럼 거기에 뭔가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녹지로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성을 한 게 주인공원입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하는 우리 청취자님들 주인공원 밑줄 그려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에 가도 경의선 숲길이라고 있어요. 네. 그죠. 네. 저 젊은 친구들 많이 가는 네. 홍대 그 근처에 가면 경의선 숲길이 있어요. 그 주변에 문화공간도 많이 되어 있거든. 네. 바로 거기도 과거에 철길이었던 곳을 상부를 그렇게 조성을 한 거예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앙버터랑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인천의 곳곳,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곳곳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계기가 되네요. 그리고 또 인천의 검단 신도시 근처에는 또 새로운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네. 거기는 또 그 초등학교 대상으로 뭐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는 학교가 지금은 학교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앞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또 아닌 학교 소사님께서 이제 뭐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 돼서 뭐 운동회라든가 졸업식 할 때 하면 사람들이 막 모였거든. 그래서 마을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 학교 울타리를 중심으로 뭐가 있어요? 나무를 많이 심었죠. 그쵸.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라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환경적으로도 도시에서 되게 중요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 단단히 다져진 운동장만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은 잔디밭, 또 일정한 공간은 숲으로 조성하면 이 학교가 도시에서 되게 중요한 생태 공간, 자연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아이들에게 교육의 공간으로 되게 자연학습의 공간으로, 체험 공간으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한 거죠.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을 그냥 체육 시간에만 쓰는 이런 공간으로 하기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일정 공간은 학교 숲이라는 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변에 생태 축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학생들에게 생태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을 하자라고 해서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학교 숲을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고 또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꽤 많은 학교에서 학교 숲을 조성을 하고 또 주변 선생님들 또 숲 해설가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거는 아직은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이제 어쨌든 숲을 뭐 울타리가 있다고 해도 그 숲에서 그 나무에서 생긴 산소가 학교 안에만 있지는 않겠죠. 그쵸. 또 새들이 학교 안에 있는 새와 바깥에 있는 새가 뭐 구분되지는 않겠죠. 꼭 사람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생태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게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석삼조의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도시는 타이트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맨 땅이 없어요. 땅이 있는 곳은 이제 생태적으로 숲이나 녹지로 이제 바꿔내는 게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힐링의 공간, 건강을 위해서 또 생태적으로 되게 중요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나무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길가에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로수들을 보면은 좀 큰 것도 있지만 그렇죠. 앙상하게 잘라놓은 그런 가지치기를 많이 한 가로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는 왜 그렇게 해놓은 걸까요? 맞아요. 그 예전에 한 몇 년, 한 5년쯤 됐나? 그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닭발 가로수. 닭발, 우리 닭발 알잖아요. 그죠? 네. 원래는 이게 그 울창하게 쭉쭉 뻗어 있어야 되는데 싹둑싹둑 자른 거지. 그 모습이 마치 닭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닭발 가로수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자,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문제 제기를 했죠. 아니, 나무를 그렇게 싹둑싹둑 잘라야 돼? 뭐 저도 안타깝긴 했는데 또 가로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만들 때
가로수를 도로 옆으로 심게 돼 있거든. 왜냐면 도로에서 먼지가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하기 위해서 가로수 심거든요. 근데 심을 때는 좋았는데 문제는 얘가 커지면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될 텐데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면서 태풍 같은 거가 오면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네. 지나가던 차들이 쓰러지는 그 가로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뿌리는 깊이 못 들어가는데 위에만 높이 자라니까 이게 이제 가분수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 또 안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잘라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전선이 지나가잖아요. 우리 전기줄에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합선이 되기도 하고 이제 관리상의 문제가 생겨서 또 자르기도 합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제는 도시를 설계할 때 결국 이 가로수 심은 지가 한 20-30년 됐을 거거든요. 이제는 100년이 지나도 이 가로수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잘 뻗을 수 있는 토양을 준비를 해야겠죠. 20-30년짜리가 아니라 100년짜리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그 역할에 우리 인천청년 앙버터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왜냐면 이런 궁금증, 문제의식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앙버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인천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앙버터의 궁금증을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주제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